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단원, 아니 4단원 유전이에요. 자, 유전 단원을 배울 건데, 자, 여러분 유전이 뭐예요? 유전. 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녹화하고 있잖아. 왜 적극적으로 하라고. 자, 유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내용이죠? 유전이 뭐예요? DNA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닮은 거, 그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닮은 거. 누구랑? 그렇지. 부모님이랑 닮는 게 바로 유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특징을 비슷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입니다. 즉 부모의 특징이 자손한테 물려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유전이 될 때 이 유전되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손한테 넘겨줘야겠지. 그럼 이 정보를 담는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담는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 그래요? 유전에 필요한 물질이니까 유전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 물질 중에 생명체가 쓰는 애가 있어. 뭐지? 그치, DNA를 유전 물질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번 수업 시간에는 DNA는 무엇이고 유전자는 무엇이고 염색체는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잡아 나갈 겁니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염색체 단원이에요. 염색체도 혹시 얘기 들어봤나요? 염색체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림과 모양은 약간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하기 좀 애매하죠?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워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일단 염색체인데 염색체는 왜 이름이 염색체일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 머리 염색한다 그러죠? 염색이 돼서 염색체야.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체라서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염색체는 왜 염색이 될까? 염색약으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염색체는 염색약으로 염색이 되는데 이 염색체가 이 정기적인 성질이 띠는데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이건 그냥 기억 안 해도 알겠지? 마이너스 전하를 뜹니다. 근데 염색약이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염색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밀어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염색약이 이 염색체에 들어가서 딱 붙어가지고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약간 생명과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금방 기억에 남을 거야. 방금 재밌지 않았어? 새로운 사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입니다. 유전. 자,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아 어버이를 담는 현상으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물질이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D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DNA도 유전 물질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요거 그림 본 적 있니? DNA 언제 봤냐면 통합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모양 본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염색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유전 물질인 DN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NA는 뭐야? 유전 물질로 쓰는데 생명체가 요 NA는 뭐의 약자예요? 뉴클레이크 엑시드. 자, DNA와 RNA를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서. 뉴클리어 뭐야? 맞아, 뉴클리어 핵 맞니? 핵 맞지? 엑시드 산. 그래서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서 NA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DNA와 RNA가 있죠? 그럼 요 앞에 있는 D와 R의 차이점은 뭘까? D는 뭐가 있고 근데 R은 뭐가 있었다고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DNA와 RNA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는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 안 나도 돼. 지금 듣고 기억하면 되니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성분은 뭐지?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 앞에 뭘 붙여? 폴리. 그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지? 이런 것을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DNA는 요 두 가닥의 사슬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누클레오타이드로 들어와가지고 DNA, RNA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자,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있고 염기가 있습니다. 자, 요 당을 오각형의 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리보스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리보스는 요렇게 오각형의 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그냥 기억 안 해도 돼, 알겠지? 여기에 원래는 OH라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O가 뭐야?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 리보스는 산소가 빠져요. 그러면 영어로 뭘 붙일까? 뭐가 빠진다? D. 그래서 디옥시, 즉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빠진 당으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애라서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DNA가 이루고 있는 당이 산소가 하나 빠져가지고 D자가 붙은 거고, 안 빠졌으면 그냥 리보오스라고 하겠지? 그래서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DNA고, 그래서 DNA는 산소가 하나 빠진 당으로 이루어진 누클레오타이드가 있다. 그래서 누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비율로 결합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자, 염기가 있는데 DNA와 RNA 염기가 차이가 있었어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A, T, G, C, RNA는 A, U, G, C입니다. 자, 결국에 염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염기 서열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게 어떤 문자로 암호화가 되어 있냐면, 이 네 가지 염기가 어떤 순서로 몇 개가 배열되어 있느냐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안쪽에다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DNA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이 다 생물의 정보를 결정하지 않아요. DNA에 있는 특정 서열들만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게 되는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위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DNA가 있는데 DNA에 있는 모든 서열이 다 유전 정보, 즉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가진 게 아니라 일부 서열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서열만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일반적인 체세포 안에는 DNA가 몇 가닥이 있을까요? 사람 염색체 몇 개야? 46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말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 46가닥에 DNA가 있어요. 이 DNA 한 가닥이 응축돼가지고 나중에 아무튼 염색체를 만들 건데, 자, 그러면 DNA는 46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형질은 46개밖에 없을까? 아니죠? 한 25,000개, 3만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DNA에는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나타나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그릴로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DNA가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로 단위체인 누클레오타이드, 인상탄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의 DNA로 되어 있고, 하나의 DNA는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유전자가 무엇이냐? DNA는 모든 서열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열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DNA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DNA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학생들 혹은 머리가 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길지? 그럼 내가 어디 막 활동하거나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줘? 묶지? 그래서 세포 내에서도 이 긴 DNA를 묶어줍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묶어주는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아마 새로 배우는 개념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DNA가 요 동글동글한 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이렇게 감겨서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너무 기니까.
이 단백질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감겨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과 이 DNA가 같이 감겨져 있는 애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일반적인 나중에 분열과 분열하지 않는 세포를 구분할 건데 그 용어를 지금 쓸게요. 분열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것도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얘를 좀 더 뭉쳐 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염색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 분열하지 않는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핵 내에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분열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세포를 두 개로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 정보가 두 개로 나누어져야 돼.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이동을 해야겠지. 쉽게 생각하면은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사할 때 이 짐 하나하나 옮기나요? 어떻게 해줘? 혹시 이사 안 해본 사람도 있으니까 박스에 담아서 옮깁니다. 패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너무 물건들이 흩어져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유전 정보 굉장히 중요한데 염색사도 길어.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옮겨버리게 되면 얘가 끊기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뭉쳐줍니다. 더 강하게 응축을 시켜줘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염색체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분열하기 전에는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돼서 유전 정보를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스톤 단백질,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로 DNA를 응축시키는 데 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고 있는 구조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실에 깨인 구슬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염색체. 일단 정의 먼저 볼게요.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이게 바로 염색사죠.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나타나는 이 구조물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 요거 염색사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이 염색체는 우리 그냥 생물실에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올 거고 이렇게 요 한 줄로 있는 것도 나올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염색체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염색체 요 두 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동원체라는 곳에 붙어 있는데 이 동원체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유전 정보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이동을 해야 돼. 즉 염색체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염색체가 뭐 어디 눈이 보여가지고 걸어서 이동할까? 아니지. 그래서 염색체를 끌어당겨주는 실이 염색체에 붙어야 돼요. 그 실이 붙는 자리를 우리는 동원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기를 동원체라고 하고 이 동원체에는 염색체를 이동시켜주는 실이 붙어요. 됐나요? 실제로 이 동원체에 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을 끌어당기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실을 뭐라 그러냐면 방추사라고 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방추사가 부착하는 부위를 동원체라고 하고 이 동원체에 같이 붙어있는 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염색 분체인 거고 얘도 염색 분체입니다.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있으면 얘를 하나의 염색체라고 부르고 대신에 이렇게 하나의 동원체에 두 줄이 붙어있으면 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염색체가 있으면 동원체가 하나고 염색체가 하나고 염색 분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염색 분체는 염색체가 나눠진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분체라는 말을 쓰려면 염색체 이렇게 두 가닥이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닥만 있는 염색체는 그냥 염색체라고 부르지만 딱히 염색 분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아요.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의상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염색체인 거고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인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를 접근할 때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염색체,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인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워져 있는데 이거 안 지워진 사람들은 그냥 지우세요. 자,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다가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염색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게 되는데 얘가 염색체인 거예요. 자, 여기가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사실 염색사는 고등학교에서만 쓰이는 단어야. 이건 기억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실제로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면 염색사라는 단어 쓰지 않고 염색질이라고 쓰거나 풀어져 있는 염색체라고 요즘은 쓰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럼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잊어먹고 지금 설명한 거는 기억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지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분열기에만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설명은 다 했고 밑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럼 오늘 내용 영상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고생했어요.